안녕하세요. 소마년 백정헌 원장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트라우마 어떻게 하면 풀까? 영혼의 근육이라고 불리우는 장요근을 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흔들 골반을 흔들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 안쪽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슬픔인지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울면서 웃으면서 한참을 흔들고 나니 몸이 오랜만에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흔들흔들 장요근은 잠재의식에 갇혀있는 부정적 감정의 기억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몸과 마음은 호흡과 움직임으로 연결됩니다. 호흡은 다음에 다루고요. 오늘은 장요근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죠. 아웃입니다. 아웃. 바깥으로 드러나는 움직임, 곧 감정은 움직임인 것이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직후의 신체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가 일어날 때의 느낌이 감정인 것입니다. 곧 우리 몸의 감각은 감정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외부로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사이에 움직임이라는 필터를 놓고 보면 인간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움직임이 곧 마음이며 마음의 상태를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마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온 이름이 소마인 이유이겠습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그 느낌이 장요근이 갑자기 긴장하면서 횡격막을 확 당겼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동장애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강박, 수면장애 등 많습니다.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로서의 움직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몸의 근육이 바로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기억을 저장합니다. 투쟁, 도피, 부동 반응은 교감신경계, 휴식과 회복의 이완 반응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쾌한 감정은 장요근을 자극하게 되고 긴장하고 장요근의 긴장은 다시 온몸의 긴장을 불러오고 불안함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움직임은 뇌를 변화시키고 뇌의 변화는 마음, 정신, 감정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곧 움직임이 마음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공황장애인 분들이 차나 지하철, 비행기 같은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요근이 우리 몸에서 자동차로 치면 쇼바와 같은 곳이에요. 쇼바가 뭐하느냐면 충격을 흡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곳이 장요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요근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장요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그 충격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 충격이 어디로? 하체에서 복부를 거쳐서 상체, 머리, 뇌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긴장하고 공황 발작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완하는 동작을 통해서 요거를 이완하시면 쉽게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장요근은 공포, 해결되지 않는 감정,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이전의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정말 민감하고 지능적이고 핵심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요근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요통, 골반통 뿐만 아니라 잘 낫지 않는 좌골신경통, 고관절 통증, 무릎 통증, 보행장애, 심지어 생리불순, 불임과 같은 일련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장요근의 구축과 단축은 신경을 압박하고 호흡을 더욱 표면적이고 자주 하게 만들고 면역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알레르기와 피부 과민과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과거에 입은 심리적 상처일 뿐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나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억제된 상태에 장기간 노출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요근은 단순한 움직임의 근육이 아니라 우리의 긴장, 두려움, 과거의 상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감정의 저장고입니다. 장요근을 교감신경계의 감정 반응과 직결되어 있는 신체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죠. 숨이 턱 멈추고 배는 쪼이고 몸은 움츠러들죠. 이런 생존 반응은 일시적인 방어 기제이지만 때때로 그 긴장이 풀리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근육이 고정될 때 그때 장요근이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단순 근육통을 넘어 마음의 경직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과거의 기억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며 몸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시작이 장요근의 경직된 말없는 기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소마죠. 장요근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감정의 통로이자 기억의 그릇입니다. 몸의 긴장을 이완하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칭 그 이상이고요. 그것은 그때 그 감정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던 나를 이제는 품고
보내주는 행위고요. 이완은 해방이 되고 해방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억이라는 데이터가 장요근에 직접 저장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트라우마 당시에 그 자세, 움직임, 근육 긴장 상태, 심지어 냄새까지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체의 기억이라고 하죠. 이때 장요근은 트라우마 당시 그 긴장 상태를 물리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감각, 운동, 기억, 센서리 모터 메모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에 저장된 선언적 기억은 장요근 이완만으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정서적 반응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장요근을 포함한 심부 근육 이완을 통해서 트라우마 기억을 더 이상 나한테 위협이 아니다,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일은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고 기억되어 있지만 더 이상 내 몸은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안심하게 되면 마음도 천천히 따라오는 법이고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요근은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능동적 휴식 자세라고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편안하게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목표는 몸의 무의식적인 긴장을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 몸의 뒤쪽을 풀어주고 이완하고 놓아주어 몸을 중력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눕습니다. 이때 적당한 높이의 수건 또는 책을 머리 밑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처럼 딱딱한 것이 더 좋습니다. 무릎을 적당히 세웁니다. 무릎을 세울 때 골반 너비만큼 무릎과 발을 벌리고 양쪽 허벅지가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골반을 살짝 덜썩덜썩 하면서 긴장을 풀고 척추가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팔은 몸통 옆으로 뻗어도 되고 팔꿈치를 굽혀서 배에 올려놓아도 됩니다.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하면서 긴장은 푸시도록 하고요. 등은 넓어지고 양날개가 모두 접지된 느낌이 들게 하십시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온몸을 내던지고 쉬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무언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그 불편함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5 내지 10분 정도면 충분하지만 해서 괜찮으면 15분, 20분, 30분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요근의 이완으로 묵은 해묵은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자세죠. 무슨 저게 치료가 될까 싶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누워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리를 이리저리 조금씩 움직여서 가장 편한 자세를 찾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깊은 곳에 코어 근육이 이완됩니다. 발이 엉덩이에 너무 가깝거나 또는 멀어지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적의 자세를 찾도록 하시고요. 허벅지 윗부분에 불필요한 긴장이 없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예 의자나 베개, 소파 같은 데 다리를 올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되겠죠. 능동적 휴식 자세로 몸을 좀 이완시켰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요근을 이완하는 동작을 해보십시다. 누워서 종아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인데요.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한쪽 다리를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종아리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두 다리 모두 몸 정중선 안쪽까지 당겨주시고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리의 종아리를 힘을 빼고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이때 종아리를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제일 움직이기 편한 지점을 찾아줍니다. 다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부에 있는 장요근으로 다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몸통이 위아래로 살짝 흔들리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종아리가 많이 아플 텐데요. 아프면서도 기분 좋은 시원한 통증을 느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흔들림이 척추를 통해서 뇌관을 자극하고요. 뇌관을 자극하여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 각각 2 내지 3분씩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들어주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살짝 눌러줍니다. 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혀 양치, 치아 바깥쪽, 안쪽을 혀로 천천히 3번씩 돌려주고요. 침이 생기면 모았다가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삼킵니다. 깊고 이완된 호흡으로 몸을 편안하게 안정하고 맑고 충만한 에너지로 세상 속으로 살포시 다시 돌아옵니다. 누워서 종아리로 몸통 흔들기 장요근 이완법은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손발이 차가운 것을 개선하고 부종도 당연히 내리겠죠. 쥐날 때 많지 않습니까? 쥐나는 거 잘 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기의 긴장과 피로 해소로 장부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는 거 아시죠? 종아리를 풀어 혈액과 체액을 순환시키면 온몸의 순환이 개선되고 기분이 편안해지면서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이완이
순환이 진행되면 굳어있던 근육들이 차례로 풀어지고 다리를 움직이는 주동근이 대퇴직근, 허벅지 앞쪽인 대퇴직근에서 장요근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우리 몸이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이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요근이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요근은 내장기의 선반과 같은 침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쪽 뒤쪽에서 장요근이 선반처럼 있고 그 위에 내장기들이 올려져 있는, 얹혀져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때 장요근이 잘 움직여주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내장기들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요근 위에 내장기들이 편안한 마사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각과 감정의 경험입니다. 장요근은 바로 그런 기억을 담는 근육이며 그것을 흔들고 이완하는 행위는 기억의 해방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곧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몸이 그 기억을 더 이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입니다. 장요근의 긴장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